여기 이제 생물을 이제 처음 배우는데, 우리가 이제 목표는 한의대를 가기 위한 생물이에요. 사실 뭐 생물학과를 가기 위한 생물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걸 뭐 학문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생물이 있는데, 이 생물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뭐 하는데 필요하느냐? 서양의학을 공부하는데 필요해요. 가볍게 들으세요. 뭐 굳이 뭐 적으시지 않아도 돼요. 그냥 왜 이걸 해야 되는가 일단 동기 먼저 말씀드리고, 시험에 필요한 거 얘기할 때는 이제 적고 하는 거 얘기 드릴 테니까 너무 필기하는데 시간 많이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필기할 시간은 드릴게요. 왜냐하면 설명이 중요하니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아이 다 한의대 갈 건데 서양의학 왜 해? 할 텐데, 한의대 가면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커리큘럼의 한 40% 정도는 서양의학이에요, 요즘은. 그러니까 아마 이제 날이 가면 갈수록 이 비중이 점점 커질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기존 전통의 이제 한의학을 좀 이제 기대하기는 사실 점점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차이를 보면은, 서양의학은 뭐 생물을 잘해야 된다라는 건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죠. 그죠? 근데 생물을 잘하려면 뭘 잘해야 돼요? 이제 생물에 나와 있는 모든 기호나 언어가 뭐예요? 화학이에요, 사실상. 그런데 우리는 또 화학을 또 다 공부하고 생물하고 언제 뭐 합격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올해 이제 커리큘럼에는 생물 시간에 여기까지 이제 포함을 시켜버렸어요, 아예. 그런데 여기서 하는 화학은 뭐냐? 생물을 위한 화학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화학에 조금 깊은 것을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화학 시간에 오셔서 강의를 들으시면 돼요. 근데 지금 저렇게 되면 또 화학 꼭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의 문제예요, 사실상. 저는 올해 한의학하고 생물만 해서 올해 세명대 가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생물만 들어서 합격할 수 있게 일단은 이 화학 커리큘럼을 여기다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부담은 갖지 마시고요. 근데 나는 꼭 화학 있는 학교 봐야 되겠습니다 하는 분들은 화학을 따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셔서. 그래서 서양의학의 근간이 되는 과목은 이거예요. 화학하고 생물. 그래서 미트, 디트나 피트 다 보면은 시험 과목이 뭐예요? 화학하고 생물이죠. 그죠? 한의학은 화학하고 생물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이게? 이게 뭐야? 여러분들 배웠을 거예요. 뭐야? 음양, 오행 가지고 다 해석을 해. 해석하는 도구가 달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교육과정에서 이거는 많이 배워봤잖아요. 그죠? 아무리 자기가 문과생이라고 하더라도 중학교나 초등학교 때는 이거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에는 익숙해져 있는데 이런 논리는 사실 아직은 좀 생소하시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구성의 차이는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건 좀 상식적으로 알아놓으세요. 그래서 서양의학을 하기 위해서는 생물이 필요하고 생물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화학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부터 당분간 뭘 할 거냐면 화학적인 내용을 조금 공부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다음 달 정도에는 교재가 나오게 되면 그 교재를 바탕으로 해서 생화학적인 부분을 다 털어버릴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앞으로 생물 공부하는 데 있어서 화학 때문에 생물 공부 못하겠다 그런 말 안 나오도록 제가 해드릴 테니까 좀 고통스러우실 거예요. 외우는 게 많아서. 근데 그거 무작정 외우면 안 돼요. 다 거기에 숨은 원리나 중요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런 건 이제 제가 이해시켜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올해 상지대가 문제를 조사하고 어미 빼고는 단어들을 다 영어로 냈어요.
기존에는 그냥 뭐 한글도 같이 병기를 해줬거든요. 예를 든다면 뭐 엔도플라스믹 레티큘럼 하면 이렇게 속보체 이렇게까지 병기를 해줬는데 이번엔 그냥 다 영어로 그냥 다 깔아버려요. 조사하고 어미 빼고는. 그러니까 한 학교가 좀 이렇게 냈다라는 얘기는 다른 학교도 이제 낼 가능성은 얼마든지 잠재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용어도 여러분들 좀 머리 아끼지 마시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지금 좀 책이 빨리 나왔으면 여러분들하고 좀 책 가지고 좀 뽀대나게 시작하고 싶었는데 책이 아직 안 나온 관계로 일단 아쉽지만 이거 좀 볼게요. 여기 한번 보실래요? 두 번째 페이지예요. 이렇게 그림 나와 있는 거 두 번째 페이지예요. 뭐 굉장히 막 복잡하고 또 막 영어로 막 이렇게 해놨죠. 그죠? 네. 그래서 오늘 어디까지 일단 뭐 할 거냐면 거기 이제 한번 보시면 그거 뭐 다 외울 건 아니고요. 아톰 한번 표시해 볼까요? 아톰. 아톰은 원자예요. 아톰스 그랬는데 아톰은 원자. 예. 그 다음에 모레큘 이렇게 돼 있죠. 분자예요. 분자. 셀 그럼 뭐예요? 예, 세포. 티슈 이거는 조직이란 얘기예요. 조직. 그 다음에 오르간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기관이에요. 기관. 다음에 바디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냥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바디자 빼고 이거는 기관계. 그 다음에 오가니즘 그랬죠. 이거는 유기체, 개체 이렇게 합니다. 개체라는 말을 써요. 개체, 유기체. 예, 오늘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개체, 유기체, 개체까지. 그 다음에 군집이니 에코시스템, 생태계니 이거는 좀 나중에 이제 공부 더 해보고요. 예, 일단은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생물에서 가장 작게 다루는 건 원자입니다. 원자. 아톰이라고 되어 있죠. 아톰. 이 원자가 모여서 뭐가 돼요? 분자가 돼요. 자, 분자가 모여서 뭐가 됐어요? 세포가 됐죠. 세포가 모여서 뭐가 됐어요? 조직이 됐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됐고, 기관이 모여서 기관계가 되고, 기관계가 모여서 뭐가 됐어요? 하나의 개체가 됐다. 이거죠. 자, 이제 여기 원자부터 시작해서 하나의 개체가 됐다라는 건 뭐냐면 저도 하나의 개체고 여러분 각각도 다 하나의 뭐예요? 개체예요. 그럼 여러분들 몸 안에 뭐가 있어요? 기관계가 있죠. 자, 호흡계 그럼 뭐예요? 폐, 기관지, 코 이 부분들이 다 호흡계죠. 순환계 그럼 뭐예요? 심장하고 림프관 그 다음에 혈관 이게 뭐예요? 순환계죠. 그죠? 그래서 뭐 호흡계 뭐 순환계, 뭐 내분비계 이런 말들을 쓰죠. 뭐 소화기계 그럼 뭐예요? 위, 소장, 대장, 식도 이런 게 뭐예요? 네. 자, 그래서 이 각각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기관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관계. 그럼 이 기관계는 뭘로 되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던 아까 호흡계 그러면 폐, 뭐 기관 그 트라키아라고 하죠. 그 다음에 순환계 그러면 뭐 심장 이것도 하나의 기관이죠.
내분비계 그럼 뭐 이자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그냥 해당하는 간단한 예니까 그냥 이런 것만 표시해 놓으시면 됩니다. 아 이게 어디에 속하는 단계인지. 그 다음에 이러한 기관은 뭘로 되어 있다? 조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조직에는 뭐가 있느냐? 상피조직, 그 다음에 결합조직, 그 다음에 근육조직, 그 다음에 신경조직. 4개밖에 없어요. 동물의 경우. 지금 우리가 하는 건 동물 위주예요. 동물. 또 식물은 이게 좀 달리 들어가는데 식물은 시험 문제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또 나중에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시험에 나오는 부분부터 얘기를 드리자면 이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있고 여기 여러 가지 있고 일단은 나중에 조직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이제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오죠. 상피 조직, 이제 결합 조직, 근육 조직, 신경 조직에 대해서 세세하게 물어봐요. 이제 올해도 나왔고 작년에도 나왔고 그래서 이런 부분 이제 어디가 나온다 이걸 얘기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부분 공부할 때 더 집중하시라라는 의미예요. 네. 같은 조직은 같은 종류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맞아요? 틀려요? 한 조직, 같은 조직에는 같은 종류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맞을까? 틀릴까? 조직은 같은 세포의 집단이에요. 맞는 표현이죠. 상피 조직 그러면 상피 세포들로 이루어진 거예요. 결합 조직 그러면 결합 조직에 이제 여러 가지 세포들이 있는데 그런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 근육 조직 그러면 근육 세포로 이루어진 거고, 신경 조직 그러면 신경 세포로 이루어진 거고. 그래서 세포들의 집단, 이게 이제 조직인데 좀 뭐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폭력배를 그럴 때 뭐라고 해요? 무슨 폭력배 그래요? 조직 폭력배 그러지 기관 폭력배, 기관계 폭력배 그런 말 안 써? 안 써? 안 쓰죠. 왜? 끼리끼리 그런 세포들이 모여서 폭력배 하나하나를 세포로 본다면 그 세포가 모여있는 집단이 이제 조직 폭력배, 조직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저? 같은 분유들끼리 뭉쳐져 있죠. 이제 세포는 생명체의 기본 단위죠. 대표적인 게 이제 진핵세포하고 원핵세포가 존재하죠. 근데 이제 둘 다 중요하죠. 이게 또 특징을. 사람, 동물, 식물, 진핵이에요. 원핵은 주로 미생물들. 세균. 공부를 할 때는 일단은 막 장황하게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짤막짤막하게 얘는 뭐다라는 걸 딱 정의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러면 여러분들 무슨 세포 갖고 있어요? 우린 진핵세포야. 세균, 미생물. 세균 같은 경우 미생물 중에서도 세균이죠. 세균이 이제 박테리아라고 하는데 원핵세포예요. 그래서 세포 단계부터 뭘 갖는다? 생명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세포 단계부터. 사실 이 이하의 영역은 화학이에요. 딱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그러면
사실 전통 생물학은 여기부터요. 세포부터 해가지고 이제 이 뒤쪽으로 갈수록 이제 뭐야 이제 생명체를 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알기 위해서 이제 원자는 뭐고 분자는 뭐고 이런 화학적인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원자냐 분자냐 이렇게 따지는 건 이건 이제 화학적인 영역이에요, 사실. 그런데 이제 서양 과학 같은 경우는 인체, 사람, 생명체를 뭐예요? 물질론적 관점으로 주로 많이 보죠. 한의학에서는 뭘로 봐요? 막? 기로 보죠, 기. 그래서 기를 아십니까? 뭐 그러잖아. 도를 아요. 약간 좀 어떤 추상적으로 이렇게 판단한다면은 서양의 과학은 어떻게 돼요? 미세하게 들어가 버리죠, 그냥. 현미경 갖다 들이대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전자현미경 갖다 대고 뭐 대고 이제 입자가속기 나오고 막 계속 안으로 파고 들어가. 작은 걸 계속 찾아내죠. 그죠? 동양의학은 어떻게 돼요? 크게 봐요, 그냥. 전체론적인 입장. 전체론적인 관점에서. 자, 그래서 생명을 갖는 가장 첫 번째 단계가 세포 단계라는 거예요. 세포가 모여서 뭐가 되고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서 뭐가 돼요? 기관이 되고 기관이 모여서 뭐가 돼? 기관계가 되고 기관계가 뭐야? 하나의 개체가 되는 거. 여러분들 하나의 개체예요. 그죠? 원숭이 한 마리 하나의 개체야. 개 한 마리 하나의 개체야. 거북이 한 마리 하나의 개체야.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 한 거는 일단은 동물 거 했어요. 동물 거. 식물 건 좀 달라요. 식물 건 언제 하느냐? 한참 후에 할 거예요. 왜? 시험에 잘 나오진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세포 단위에서도 진핵과 원핵을 구별하는 게 시험에 잘 나와요. 이제 이건 배울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어느 포인트가 시험에 잘 나오니까 이거 할 때 이제 지휘 깊게 들어야겠구나, 이제. 아시라는 측면에서 얘기한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생명체에서는, 생물에서 보면은, 이제 여기, 이제 세포부터가 생명체의 기본 단위, 생명을 갖는다라고 했는데, 여기 중간에 하나 걸치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 그러니까 생명체하고 무생물하고의 경계가 되는 게 이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 바이러스는 굉장히 단순한 입자로 구성되어 있죠. 단백질하고 핵산. 단백질하고 핵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들어보셨죠? 이제 막 그 노인 환자분들도 오셔가지고 막 그 mRNA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거 보면 참 신기해. 예전에 이제 일반인들은 mRNA니 뭐 이런 거 몰랐잖아. 근데 하도 언론에서 막 그 뭐 얘기를 하죠. 백신 종류가 mRNA 계통이냐, 뭐, 단백질 계통이냐, 막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여러분들도? 그래서 뭐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단백질 계통이고, 파이자나 뭐 모더나는 mRNA 계통이고 막 그런 말들 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는 가장 간단하게 뭘로 구성되어 있느냐? 단백질과 핵산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뭐 이건 뭐 해년마다 시험에 나오니까 바이러스. 그래서 우리가 맞는 백신이 뭐예요? 이 바이러스를 갖다가 약화시킨 거예요. 근데 이제 아스트라 같은 경우는 단백질 쪽을 갖다가 따온 거고, 파이자나 뭐 그런 쪽은 핵산 쪽, mRNA 쪽 따온 거고. 그래서 그걸 주입시키는 거지. 그래서 우리 몸에 면역작용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이제 배우실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생물 공부하시다 보면 이제 세상이 넓어져요. 그러면 바이러스하고 세균은 같은 거야, 다른 거예요? 다르지. 세균이 자존심 상해야겠지. 누가 더 좀 고등한 거예요? 응, 세균이. 그 다음에 세균하고 곰팡이하고 누가 더 고등한 거야? 곰팡이하고 세균하고 보면은 누가? 곰팡이가 더 고등이에요. 곰팡이는 진액이에요. 다시 한번 보여요. 바이러스는 생명체냐 무생명체냐의 중간 기로에 걸려있는 애고, 그 다음에 세균은 엄연한 이거는 원핵세포예요. 곰팡이는 진핵세포고요. 이제 이런 구별을 잘 해놓으셔야 이게 착각이 안 빠지지. 그러니까 간단한 거 딱딱 구별을 잘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진액에 속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동물이라는 거. 그 다음에 또 식물. 얘네들은 다 진액이에요. 곰팡이 그러면 세균보다 발달된 형태죠. 구별하실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바이러스 없애는 약을 뭐라고 해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바이러스제라고 하죠. 세균을 갖다가 부시는 걸 뭐라고 해? 항생제라고 해요. 항생제는 세균에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어 차이도 다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런 분류군에 따라서. 곰팡이 죽이는 애들이 뭐라고 해요? 항균제라고 해. 이해되세요? 곰팡이를 항생제로 죽이는 건 돼야 안 돼. 이상한 짓 하는 거죠. 바이러스는 뭘로 죽여야 돼요? 항바이러스제로 죽여야 돼요. 그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분류의 차이에 따라서 쓰는 약도 이렇게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항생제를 쓴다는 건 누굴 죽이기 위함이야? 세균 단계에 있는 애들을 죽이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감기는 뭐에 의해서 걸려요? 바이러스잖아요, 감기는. 근데 과도한 항생제는 그럼 좋아, 안 좋아? 뻘짓하는 거지. 그죠? 자, 곰팡이를 죽이는 건 항균제라고 해요. 항균제. 또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균이니까 항생제 가지고, 항균제 가지고 세균 죽인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우스워 보이죠?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예전에. 제가 지금 강의하는 건 다 시험 나온 걸 제조로 해서 다시 제가 편집을 해서 강의하는 거예요. 시험 수준에 맞게. 그러니까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하는데, 우리가 생물 배우는 게 이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단계 중에서 항상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내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어느 단계를 배우고 있는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걸 머릿속에 딱 심어 놓으셔야 돼요. 저렇게 돼 있구나, 구성이. 어려운 거 없죠? 근데 이거 잘 기준을 잡고 잘 가르마를 타야 돼요.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은 머릿속에 비빔밥이 되면 안 돼. 비빔밥이 되는 순간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도 잘 구별을 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게.
자, 그래서 꼭 외우세요. 자, 원자가 모여서 분자가 되고 분자가 모여서 이제 세포. 자, 이 단계부터 생명현상을 갖는다라는 얘기예요. 생명현상을 갖는다. 쉽게 생각하세요. 뭐예요? 먹고 사는 거예요. 너무 좀 천박해? 어쩔 수 없어. 그 다음에 생명체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먹고 사는 것만 한다고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는 생명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 하나의 기능이 더 있어. 뭐야? 생식하는 거지. 자손을 낳아서 어떻게 돼? 연속성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 단계부터 어떤 생명체의 특징을 갖는데, 자, 먹고 산다. 너무 선생님 투박해요. 좀 멋있게 얘기해 주세요. 뭐라고? 뭘 한다? 물질 대사를 한다. 또 에너지 대사를 한다. 이게 먹고 사는 거예요, 사실.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죠. 생명체의 특징이 뭐예요? 생식하는 거죠. 자손을 보는 거지. 자손을 안 보면 어떻게 돼? 멸종될 거 아니에요. 그죠? 생식 과정 중에서 보니까 이게 이제 낳고 보니까 날 닮아야지. 이게 뭐야? 유전이죠, 유전. 그 다음에 생물체의 특징이 또 하나가 있어요. 자극을 받으면,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으면 뭐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뭐가 일어나? 반응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생명체의 특징을 얘기하면 이거예요. 너무 쉽죠? 근데 딱 잡혀야 돼요. 막 추상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 우리한테 필요 없어. 딱 잡혀야, 뭔가 잡히고 뭔가 이게 현실화돼서 딱 나올 때 어떻게 돼? 문제화돼서 나올 때 우리가 잡을 수 있지. 현대 과학은 그나마 이게 좀 잘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 한의학 공부하려면 이제 힘들 거야. 막 기가 뭐냐, 막 연기, 종기, 위기 막 배우고 하면 이제 막 이제 머리가 터질 것 같아. 그래도 열심히 하세요. 예. 그걸 극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물질 대사를 한다, 에너지 대사를 한다. 먹고 사는 거예요. 속된 말로. 그 다음에 생식. 애기 낳아야지 뭐. 그래야 멸종 안 되지.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유전, 닮아야지. 그죠? 또 진화도 일어나죠. 그래서 어떻게 돼? 환경에 잘 적응되는 애는 살아남고, 잘 적응 못하는 애는 도태되고. 그래서 살아남은 것들이 또 생식하고 유전을 하게 돼서 계속 어떻게 돼? 종족이 보존될 수가 있는 거지. 큰 관점에서 본다면. 그 다음에, 자, 외부에서 우리 살고 있는 외부 환경은 계속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죠.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이러한 변화를 뭐라고 해? 자극이라고 해요. 그럼 이 변화에 맞춰서 생명체는 뭘 해야 돼? 뭘 일으켜야 돼? 반응을 일으켜야 돼. 오늘같이 추운데 러닝셔츠 하나만 입고 나왔어. 돼야 안 돼? 안 되겠지. 외부의 변화, 기후 변화 계속 생겨. 그럼 이러한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돼? 나는 옷을 두껍게 입을 건가 얇게 입을 건가 정해야 되겠지. 그 반응이 나오는 거지.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의 자극은 항상 변하지만 우리 몸의 생체 생리적인 상황은 계속 변해야 돼, 일정해야 돼요. 자, 체온 볼게요. 체온. 막 날씨가 뚝 떨어진다고 해서 체온도 같이 떨어지고, 날씨가 막 더워진다고 해서 체온 올라가고 돼야 안 돼. 안 되지. 항상 일정하게 어떻게 돼야 돼? 유지돼야지. 이게 뭐야, 이제? 응? 항상성이야. 이게 뭐라고? 생명체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항상성이에요. 이게 잘 유지되면 건강한 거고, 이게 깨지면 어떻게 돼?
이제 병리적인 상태가 되는 거야. 이제 한의학 시간에 배울 거예요. 음평양비라는 말이 있어. 배웠어요? 혹시? 음평양비. 그냥 한글로 쓸게요. 이게 이제 항상성의 음이에요. 음양의 조화가 잘 이루어진 상태. 이게 뭐예요? 항상성이 잘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생명체의 특징이에요. 이게. 생명체. 자, 다시 한번요. 먹고 산다. 물질 대사를 한다. 에너지 대사를 한다. 그 다음에 속된 말로 새끼 낳는다. 생식한다. 그 다음에 자, 낳고 봤더니 닮아야 되겠지. 말이 호랑이 낳고 그러면 안 되잖아. 자기 부모하고 똑같은 어떤 성질이 전해진다. 유전이고. 그 다음에 외부 자극으로부터 뭘 일으킨다? 반응을 일으킨다. 이게 생명체의 특징이야. 그리고 어떻게 돼? 끊임없이 변하는 외부 조건이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생리적인 기능, 생체 내 기능은 일정하게 유지돼야 돼. 뭐가 있어야 돼? 항상성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게 이 각각의 단계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사실. 이해되시나요? 예. 지금 큰 그림을 잘 그려야 돼요. 큰 그림을. 예. 그래야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이제 알 수가 있죠.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잘 공부해 놓으시고, 이제 나중에 또 항생제 종류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예. 또 시험에 나온 거니까. 질문할 거 있으면 하세요. 혹시 여기까지? 뭐 너무 쉬운 부분이라. 자, 이제 우리가 처음부터 원자분자 하면 너무 지루할까봐 일단 큰 개체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갔어요. 이렇게 거꾸로. 큰 데에서 어느 쪽으로? 작은 쪽으로.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하면 너무 힘들까봐. 자, 그래서 이제 약간 생물에 필요한 화학의 영역을 배워볼 거예요. 자, 화학에서 이제 여러분들 뭐 이름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원자라는 게 있죠. 원자. 아톰인데. 원자는 이렇게 정의를 한번 내려볼게요. 물질을 이루는 기본적인 알갱이다. 이 보면은 끝에가 알갱이라고 되어 있죠. 실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실체가 있는 거예요. 다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일 뿐이지 실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알갱이가 뭐냐면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아들자자 이렇게 해도 하지만 씨앗, 뭐 굉장히 작은 알갱이를 의미하기도 해요. 자, 물질을 이루는 기본적인 알갱이를 뭐라고 한다 우리가? 원자. 그러면 이 원자는 뭘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원자 핵과 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원자 핵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면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예전에 뭐 학교 다닐 때 화학 울렁증 걸렸던 사람들도 잘 들으세요.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기도 끝에 보니까 다 뭘로 끝났어요, 이렇게. 그럼 얘네들도 뭐라는 얘기야? 쉽게.
뭐라고? 알갱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알갱이의 정의는 뭐냐면은 이건 실체가 있다는 얘기야. 어떤 이 실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참 뭐하지, 그죠? 그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질량이 있고 뭐가 있다? 크기가 있다는 얘기야. 실체가 있다는 얘기는 단 이게 너무 작아서 우리가 인식을 못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질량도 있고 뭣도 있어? 크기도 있다는 얘기예요. 엄청나게 작아서 그렇지. 잘 보이시나요? 예. 크기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해? 뭐라고 한다? 좀 전문 용어로 부피라고 하지. 지금 제가 하는 용어들을 갖다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그럼 우리 삶에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양이죠. 물질의 양을 따질 때는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질량이 있고, 부피가 있고, 부피는 크기죠. 그 다음에 개수가 있어요. 이거밖에 없어. 굉장히 복잡할 것 같고 많을 것 같지만 과학은 단순하게 시키면요 굉장히 단순해져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이걸 좋아하는 거야. 단순화되니까. 우리는 이게 이제 하나의 딜레마고 힘들지만, 그러니까 자꾸 단순화 시켜야 돼. 그리고 시험은 시험장에 가서는 어렵게 생각하면 답 안 나와. 시험 출제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잘난 사람들은 아니야. 이런 말 하면 좀 그렇겠지만 다 사람이기 때문에 단순화 시켜요. 생각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볼까요? 질량은 뭐예요, 우리가? 가벼우냐? 무겁냐? 가볍냐? 무겁냐? 이게 질량이야. 자, 부피는 뭐야? 크냐? 작냐? 이게 부피고. 개수는 이거죠. 1개, 2개, 3개. 이렇게 셀 수 있는 게 뭐예요? 개수요. 물질의 양 그러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 이 세 가지 범위에서 생각하면 돼. 아시겠죠? 자, 오늘 수업 끝나고 이제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아우 뭐 머리가 무거워. 집에 가서 소주나 한잔 해야겠어. 삼겹살하고. 고깃집 갔어. 아저씨한테 고기 1리터만 주세요. 그래? 그럼 뭐라고 해? 고기 몇? 600? 그램 달라고 하지. 그건 뭐예요, 여기서 이게? 예? 질량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만 다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거야. 아, 오늘 술이 땡겨. 소주 한 1리터 마셔야 되겠어. 자, 소주 1리터는 뭐예요? 부피예요. 우유 1리터. 우유 살 때 뭐 보고 사요? 무게 재고 사요? 크기 보고 사잖아. 그지? 500ml냐? 1리터냐? 크기 보고 사잖아. 그지? 예. 이해되세요? 예. 보니까 오징어도 먹고 싶어. 오징어는 어떻게 돼? 한 마리, 두 마리, 뭘로 사? 개수로 사지. 이해되시나요? 예. 양의 개념을 너무 어렵게 잡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게 서야 이제 화학이든 뭐라든 이렇게 접근할 때 굉장히 쉬워져요. 질량의 단위는 뭐예요? 킬로그램이나 뭐예요? 그램이에요. 이거밖에 없어. 이게 기본 단위야. 굉장히 뭐 단위가 톤 단위? 톤도 원래 기본 단위는 뭐야? 킬로그램이에요. 1000kg가 모여가지고 뭐가 되는 거예요? 1톤이 되는 거예요. 부피는 단위가 뭐예요? 리터예요. 리터. 뭐 이건 뭐 사이다나 콜라 혹은 우유 살 때 보면 뭘로 사요? 몇 리터짜리냐 이걸로 보고 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개수의 단위는 뭐 개죠 뭐. 근데 한 개, 두 개, 세 개 좀 그런 경우 있어. 집단적으로 좀 살 때. 김장할 때 배추 살 때 뭐라고 해요 우리가? 배추 100포기 100개를 뭐라고 해요 우리가? 한 접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엄마들 보면은 김장 몇 접 했어?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럼 아 우리 집 애들이 많아가지고 2접 했어. 뭐 그래. 2접 했다는 얘기는 몇 포기 했다는 얘기야? 200포기 했다는 얘기지. 거의 어머니가 죽으려고 작정한 거지. 200포기. 김장철 되면 한의원에 환자들이 많이 와. 왜? 물어보지. 나는 어머니 몇 접 했어? 그래죠. 한 접 했어? 2접 했어? 그래. 한 접? 평균 한 접인 것 같아. 한 접이면 몇 포기예요? 100포기도 엄청 많은 거야 사실 하려면. 올해 최고 많이 한 엄마 2접 했대. 몸이 성한 데가 없지. 한의원의 가장 큰 고객이지. 김장이 있어서 행복해 사실. 아시겠죠? 이렇게 물질의 양에 대해서 내가 막 막연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 구체화돼야 돼요. 구체화돼야 돼.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잘 알아놓으시고 이런 게 이제 우리 재료가 되는 거예요. 공부할 때. 자, 그래서 사실 얘네들은 굉장히 작아서 그렇지 실체는 있다 없다? 실체는 있다란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다 이제 옛날 과학자들이 다 측정을 해놨어. 근데 우리가 뭐 그것까지 다 할 필요는 없고 아무튼 우리는 실체가 있다 이 정도만 알면 돼. 그 실체가 있다는 걸 무슨 글자로 보면 된다고요? 자로 보면 돼. 자가 나왔다 그러면 아 알갱이구나. 알갱이구나. 자, 그래서 원자 핵이 있고 전자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이거 간단화시키면 이거예요. 원자가 이렇게 있고 이 원자핵 주변을 누가? 전자가 빙글빙글 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전자가 빙글빙글 돌고 있다 이렇게. 원자핵 주변에 누가? 전자가 돌고 있다. 그럼 전자는 이것도 실체예요, 아니에요? 실체예요. 알갱이야, 알갱이. 크기가 있고 뭐가 있어? 질량도 있다란 얘기예요. 단 너무 작아서 우리가 모를 뿐이지. 자, 그래서 원자핵과 이렇게 전자로 구성된 이걸 뭐라고 해요,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원자.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적인 알갱이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머릿속에 그리세요. 물론 뭐 저도 이걸 본 건 아니야. 또 절 가르쳐준 스승도 이걸 보고 저한테 가르쳐준 건 아니야. 일단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 자꾸 추상화하지 말고 조금만 구체화시켜서 익히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원자핵은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고요. 전자는 지금 여기서 보다시피 무슨 전기 띠고 있어요? 마이너스 전기 띠고 있어요. 그래서 원자핵은 양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이렇게. 이것도 음양이요, 아니요? 이것도 음양이야. 그러니까 음양 오행이 그거 뭐 미신 같고 고리타분한 거 아니야. 얼마나 과학적이에요. 음양 오행이잖아. 그러면 이것도 과학이에요. 음양. 음양론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의학 배울 때도 열린 마음으로 옛날에 고리타분한 걸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의 새로운 생각적인 그 패러다임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좀 익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죠. 이것도 음양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건 원자핵일까 전자일까? 우리한테 중요한 건 물론 다 중요하지. 화학은요 이게 중요해.
모든 조화는 누가 일으켜? 전자가 일으키는 거야. 화학은 전자가 중요해. 예. 그래서 예전에 그거 보니까 내가 모 학원에 갔을 때였어요. 거기 원장이 같은 고향 사람이어가지고 저한테 이제 물리까지 가르치라고 막 굉장히 압력을 넣었어. 그러면서 난 물리는 못한다. 화학만 하겠다. 정생물까지 한다면 생물까지 맡을 수 있다. 왜 화학을 하는데 물리는 못하냐? 이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같은 과학 과목인데.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럼 영어 선생한테 국어 가르치라고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화학하고 물리는 보는 관점이 달라요. 물리는 이쪽을 봐요. 물리는 원자핵을 보는 과목이에요. 화학하고 생물은 뭐가 중요해? 전자가 중요해요. 보는 관점이 달라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화학을 공부함에 있어서 전자의 움직임을 봐야 돼. 전자가 어디로 갔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화학이라고 그러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도 대한민국 화학 선생들의 공헌에 의해서 울렁증이 걸렸죠. 전 국민이. 그죠? 저 어디 가서 화학 선생이라고 예전에 이제 한의사 되기 전에 그러면 막 좋은 얘기 하는 사람 없지. 저 학교 다닐 때 화학 잘했어요. 이런 사람이 1도 없어. 다 어떻게 돼? 화학에 대한 울렁증과 공포를 갖고 있지. 화학은요, 화학할 때 이 화자가 무슨 의미예요? 뭔가는 모르지만 변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화학은요, 전부 보면은 이런 표시를 써요. 화학에서 이걸 쓰면은 이건 바보예요. 화학은 이런 관계가 없어. 근데 물리는 어떻게? 다 공식으로 이런 관계가 나오잖아요. F = MA부터 시작하는 게 물리예요. 이게 물리는 모든 수학에서의 등식 관계도 설명을 해봐요. 근데 화학에서는 이 등식이 없어요. 왜? 뭐 하기 때문에? 변하기 때문에 화학에서의 모든 표시는 다 화살표로 나와요.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그럼 화학은 뭐냐면 성질 변화를 유발하는 거예요. 성질 변화. 성질 변화. 자, 포도를 갖다 내비뒀더니 포도주가 됐어. 성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했죠. 화학적인 변화야. 그죠? 포도 먹고 취하는 사람 봤어? 없죠. 포도주 먹고는 취해요, 안 취해요? 취하잖아요. 그죠? 그 취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뭔가는 모르지만 성질이 변했다는 얘기야. 이게 화학이야, 화학. 화학은 성질 변화를 유발하는 거예요, 반드시.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쉽게 접근하세요. 자꾸 우리 공부는요, 어렵게 접근하면 할수록 힘들어져요. 특히 한의학도 그래요. 나중에 어렵게 접근하면 답이 없어. 왜? 옛날 사람들이 막 글도 막 한자로 막 어렵게 써놨잖아요. 물론 그 양반들도 최대한의 표현을 하려고 했을 거예요. 이제 우리랑 이제 쓰는 언어가 다르잖아, 그제? 자, 그래서 화학은 반드시 어떤 성질 변화를 유발한다는 얘기야. 성질 변화. 이게 화학이야. 뭔가 변화돼야 돼. 자, 나무 갖다 잘라가지고 의자를 만들었어. 똑딱똑딱 해가지고. 화학 변화예요? 물리적 변화예요? 물리적 변화예요. 그러니까 화학하고 물리는 달라. 물리적 변화는 성질 변화가 없어요. 단 뭐만 변해? 모양이 변하든가 혹은 뭐가 변해요? 상태가 변하는 거. 그게 물리 변화예요. 그래서 자, 이거 한번 봐요. 이게 왜 중요한지 한번 봐요. 이제 화학 변화 그러면 반드시 뭘 포함하고 있다?
반드시 성질 변화를 포함하고 있어야 돼. 화학 변화 그러면. 물리 변화는 뭐냐면은 성질 변화가 없어. 성질 변화는 없고 모양이 변하든가 뭐가 변한다? 상태가 변해. 모양이 변하거나 뭐가 변해요? 상태가 변한다고. 이 상태가 변한다는 이거죠. 요즘 같은 날씨에 물을 갖다 내놓으면 뭘로 변해요? 물이. 고체도 되겠죠. 얼음이 되겠죠. 이게 상태 변화예요. 물질은 세 가지 상태가 있어요. 고체가 있고 뭐가 있어? 액체가 있고 뭐가 있어요? 기체가 있죠. 자, 물을 갖다 끓이면 액체에서 뭘로 변해요? 기체도 변하죠. 하지만 성질 변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기출문제죠. 이런 게 시험에도 나와요. 지금 여러분들 쉬운 거 하나 보다 이렇게 그냥 간과해서 들으시면 안 돼요. 이게 다 지금 제가 하는 거는 시험 문제 바탕으로 이거 강의를 만든 거니까. 그럼 우리가 먹고 싸는 것도 물리적 변화예요? 화학적 변화예요? 먹고 싸는 거. 아니, 먹는 거랑 싸는 거랑 같아요? 성질이? 다르잖아. 무슨 변화야, 우리는? 생물에서 일어나는 건 거의 다 화학적 변화예요. 그러니까 화학이 중요한 거예요. 먹고 싸는 과정이 다 화학적 변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봐봐요. 기출문제 이제. 기출문제 안 하면 여러분들 재미없잖아. 기출문제 한번 해보죠. 자, 문제가 이렇게 나와서 다음 중 다른 거 하나를 고르시오. 그냥 더 안 주어졌어. 다음 중 다른 거 하나를 고르시오. 해가지고 보기가 딱 나와 있는데 1번 벼가 자란다. 1번 뭐가 2번 3번 5번이 5번 5번까지 안 갔더구나. 4번에서 끝났지. 자, 뭐예요 답이? 유명한 문제였거든요. 다음 중 다른 하나를 고르시오. 딱 이렇게 하는 그 문제가 나와야죠. 미치죠. 답은 이거였거든요. 이 세 개는 뭐예요? 무슨 변화? 무슨 변화? 화학적 변화고, 이 원자력 발전 있죠? 이 원자력 발전은 어디예요? 뭘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전자 가지고 해요? 핵 가지고 해요? 모르시죠?
원자력 발전은 원자 핵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전자는 화학 생물의 측면이라면 원자핵은 누구 거라고? 물리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 이거는 물리 변화로 봐야 돼요. 나머지 세 개는 무슨 변화예요? 이거는 화학적 변화. 이게 간단한 기초인데도 이런 식으로 엮어서 문제를 내버려요. 그럼 봐봐요. 벼가 자라고 이런 거. 벼가 자라는 건 무슨 현상이야? 생명 현상이 아니에요? 생명 현상이죠. 생명 현상은 화학 반응이 아니야? 엄청난 화학 반응이에요. 여러분들 저 각각은 굉장한 화학적 반응으로 이루어진 존재야, 사실은. 그래서 생화학이란 과목이 나왔지. 피자를 보고 맛있겠다고 생각한다. 피자를 보는 거 외부에서 오는 자극이죠. 맛있다고 생각하는 건 반응이에요. 자극과 반응. 이것도 자, 생명 현상이죠. 화학 반응이에요, 아니에요? 화학 반응이죠. 지금 제가 설명한 거 다 이해 가세요? 다 이렇게 끊어버린 거예요. 우유를 가지고 버터 만들었어요. 화학 변화예요, 아니에요? 화학 변화지. 지방을 모아가지고 발효시켜서 만든 게 버터니까. 그죠? 자, 원자력 발전은 원자 핵을 이용하는 거예요. 모르셨으면 알아놓으세요, 그냥. 어차피 이건 기출로 나왔을 거니까. 그래서 원자력 발전은 원자 핵 분열이나 핵 융합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핵 융합, 핵이 들어가면 핵 융합이라든가 핵 분열 이런 말들이 들어가면 이거는 물리적 과정이에요, 화학적 과정이에요? 물리적 과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따로 나누는 거예요. 물리하고 화학, 생물. 이해되시나요? 네. 기출이에요. 이런 식으로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뭐 첫날 공부하는 데서 나오겠어? 방심하시면 안 돼. 지금 제가 이렇게 소개하는 게 다 기출에서 나온 걸 바탕으로 해서 해드리는 거니까 잘 알고 계셔야 돼. 이런 거 나오면 솔직히 시험장에서 어떻게 돼? 헉 하고 당황해. 저걸 뭘 물어보는 거야? 문제 물어보는 요지 자체도 몰라요. 이제. 그냥 다음 중 다른 거 하나 고르시오. 땅 때리고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물리적 변화하고 화학적 변화의 차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배우는 초점은 물리적 변화예요, 화학적 변화예요? 화학적 변화예요. 아시겠죠? 그럼 원자핵이 중요해, 전자가 중요해? 전자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 화학하고 생물에서는 이 전자의 관점에서 항상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어딜 보고 판단하느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 이해되시죠? 네. 자, 한 5분만 쉬었다 할게요. 저 시계로 10분까지 오세요.